30년이면 강산이 3번 변한다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텅 빈 찻집 한가운데 서서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혜원, 73의 나이에도 아직 이 찻집 달빛술을 놓지 못하고 있는 미련한 여자입니다. 창밖으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이 제 마지막 날을 위해 준비한 조화처럼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에이, 또 뻔한 사연이겠지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지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제 30년 인생이 녹아있는 이 찻집의 마지막 날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저는 낡은 찻잔들을 하나씩 신문지에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입술을 대었던 자국,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찻잔들. 하나하나가 다 사연이었고 추억이었죠. 이 찻잔은 그래, 20살 설아가 대학 합격하던 날 샀던 거구나. 혼자 중얼거리다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는데 주름진 제 손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눈물샘이 헐거워진다더니 정말인가 봅니다. 탁자를 쓰다듬는 손끝에서 30년의 세월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탁자에서 차를 마시며 울고 웃었을까요? 첫사랑을 고백하던 청춘들, 이별을 통보받고 훌쩍이던 연인들, 그리고 제 딸 설아가 숙제하며 콧노래 부르던 모습까지.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올 시간인데 오늘은 폐업 소식을 들은 탓인지 아무도 오지 않더군요. 아니, 다들 작별 인사가 서러워서 일부러 피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딸랑 마이너스 딸랑 마이너스. 문에 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아직 영업 중이신가요? 30 즈음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들어섰어요. 검은 롱코트에 눈송이가 소복이 쌓여 있었고 볼은 추위에 발갛게 물들어 있었죠. 낯선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퍼밀리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네. 오늘이 마지막이긴 하지만 차 한 잔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손짓하자 여성은 조심스럽게 들어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 설아가 즐겨 앉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뭘 드릴까요? 대추차 있으신가요? 어머니가 이곳의 대추차를 무척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추차는 제가 30년 동안 직접 끓여온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였거든요. 그럼요, 있고 말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껏 대추차를 준비했습니다. 대추를 푹 고아낸 진한 국물에 꿀을 한 스푼, 그리고 잣을 몇 알 띄웠죠. 마지막으로 내는 차라고 생각하니 더욱 정성이 들어갔어요. 차를 내어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오셨나 보네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가죽 지갑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속 젊은 여자분이 할머니 맞으시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30년 전에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아기를 품에 안은 한 여인이 서 있었죠. 그 아기가 바로 이 사진을 어디서?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따뜻한 대추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죠.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이 사진을 주시면서 꼭 한 번은 찾아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달빛수라는 찻집이 아직도 있다면 그곳 주인 할머니께 꼭 이 말을 전하라고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나요? 30년 전 이곳에서 받았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다고. 비록 제대로 된 인사도 감사도 드리지 못했지만 늘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성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덕분에 어머니가 저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고. 그때 할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저를 포기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설아가 딸이 있었구나. 우리 설아가. 할머니, 어머니 이름을 어떻게.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어요. 거기엔 20살 설아의 환한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술대학 합격하던 날, 이 찻집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저 아이가 바로 너희 어머니란다. 내가 30년 동안 키운 딸이야. 순간 찻집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에 한방눈만이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럼 할머니가 그분이시군요. 어머니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셨던. 나도 설아를 너무 보고 싶었단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낯선 이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인연이 다시 만난 것 같은 뜨거운 눈물이었어요. 대추차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설아가 어떻게 지냈니? 행복했니? 네, 어머니는 늘 이곳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다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곳이라고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그래도 행복했다는 안도감이 뒤섞여서요. 어머니는 양부모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셨어요. 하지만 늘 이곳을 그리워하셨죠. 특히 할머니를. 여성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할머니께 꼭 전해드리라고 하신 편지예요. 봉투를 받아든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설아의 손글씨가 분명했어요. 그 아이 특유의 동글동글한 글씨체가.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니, 이제는 할머니라고 불러야 하나요? 저 설아예요. 더 이상 소리내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글자들이 눈물에 번져 보이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맑고 따뜻한 목소리가 찻집 안을 채웠어요. 설아의 마지막 편지가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제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이 우리의 재회를 축복하는 것처럼. 폐업을 앞둔 찻집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30년 전 그 겨울날 찻집. 문 앞에 놓인 작은 보따리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다시 돌고 돌아 제게로 왔다는 것을요. 30년 전 그의 겨울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저는 28배 새댁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 아직도 뱃속이 차지 않는 제 배를 쓸어내리며 한숨 짓던 시절이었죠. 시어머니는 날마다 절 보실 때마다 그 특유의 시선으로 훑어보셨습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보듯이 말이에요. 혜원아, 오늘도 병원 가봤니?
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그 소리만 벌써 몇 년째야.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 하는데. 시어머니의 말씀은 늘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끝맺지 못한 말들이 더 아프게 제 가슴을 찔렀죠. 마치 겨울바람에 얼어붙은 나뭇가지처럼 제 마음도 하루하루 딱딱해져 갔어요. 남편 진호는 그런 저를 위로해 주려 애썼습니다. 여보, 너무 마음 쓰지 마. 우리한테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잖아.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가끔 진호가 동네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을 볼 때면 그 안에 숨겨진 아쉬움이 보였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찻집 달빛수의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저는 가게 문을 닫으려 밖으로 나섰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앞에 뭔가가 놓여 있었어요. 처음엔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갔나 싶었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어머나, 낡은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제 체온을 느꼈는지 작은 손을 꼬물거렸어요. 마치 제품을 찾아 헤맸다는 듯이. 포대기 안에는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급하게 쓴 듯한 글씨가 있었어요. 3개월만 맡아주세요. 반드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금반지 하나가 함께 있었죠. 아기 엄마의 결혼 반지처럼 보였습니다. 진호야, 진호야, 빨리 나와봐. 제 다급한 목소리에 남편이 뛰어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게 뭐야? 아기야. 누가 문 앞에 놓고 갔어.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아기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잠깐만.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아기가 너무 추워 보여. 저는 아기를 꼭 안고 찻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궁이 옆에 자리를 만들고 아기를 내려놓았어요. 불빛 아래서 본 아기는 정말 작고 여렸습니다. 갓 100일이 지났을까 말까 한 정도였죠. 여보, 이건 범죄야. 아기 유기는 큰 죄라고. 우리가 맡을 수 없어.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때 아기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픈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미지근한 물에 설탕을 조금 타서 수저로 먹여줬어요. 아기는 꼴깍꼴깍 삼키며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힘이 어찌나 강하던지. 이 쪽지 좀 봐. 3개월만 맡아달래. 금반지도 있고 정말 급한 사정이 있었나 봐. 그래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순 없어.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3개월만. 약속한 3개월만 기다려보자. 여보, 제발 이 아기 좀 봐. 이렇게 추운 날 밖에 버려졌는데 지금 보호소로 보내면 어떻게 될지 몰라. 진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3개월이야. 딱 3개월. 그 안에 아무도 안 찾아오면 그때는 정말 신고한다. 응, 약속할게. 그날 밤 저는 아기를 2층 작은 방에 데려갔습니다. 찻집에 딸린 우리 살림집이었죠. 집에 있던 이불과 베개로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아기는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너한테 이름을 지어줘야겠구나. 저는 아기의 보드라운 볼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눈 오는 날 왔으니까. 설아. 그래,
설아라고 부를게. 눈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아이가 되렴. 그때 아기가 잠결에 웃었습니다. 마치 그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 다음 날부터 저는 설아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분유를 사오고 기저귀를 갈고 울면 안아서 달래고.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이상하게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꽉 찬 것 같은 충만함이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설아는 제 품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방긋 웃었고 제 목소리를 들으면 옹알이로 대답했죠. 우리 설아, 엄마 왔어요. 무심코 튀어나온 그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엄마라니. 감히 제가. 여보, 너무 정들이지 마. 3개월 뒤엔 보내야 해. 진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설아의 울음소리가 제겐 노래처럼 들렸고 그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가 제 심장 박동과 함께 뛰었거든요. 1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죠. 어느 날 밤 설아를 재우고 있는데 진호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뭘? 설아가 우리한테 온 이유. 이 아이가 우리 딸인 것 같아. 진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3달이 다 되어갈 무렵 설아는 뒤집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마마 소리를 냈어요. 그게 엄마를 부르는 건지 그저 옹알이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날 밤새 울었습니다. 설아야, 엄마야. 엄마가 지켜줄게. 영원히 함께하자. 약속한 3개월이 지났지만 저는 설아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놓고 싶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이미 제 딸이 되어 있었거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무엇보다 진한 사랑으로 연결된 우리 딸이요.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설아를 품에 안고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엄마가 되었습니다. 약속한 3달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어느새 제 삶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설아의 숨소리를 확인했고 밤에 잠들기 전엔 그 작은 손을 꼭 잡았죠. 마치 이 아이가 신기루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웠던 것처럼요. 6개월이 지난 어느 초여름 날이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려는지 하늘이 잔뜩 찌푸리고 있었죠. 찻집엔 손님이 뜸했고 저는 설아를 업고 찻잔을 닦고 있었어요. 딸랑 마이너스.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명품 정장에 진주 목걸이, 손에는 고급 가죽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동네 찻집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죠.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여인은 대답 없이 찻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제 등에 엎인 설아에게 멈췄을 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제스민차 한 잔 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설아를 2층에 눕혀두고 내려와 차를 준비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설아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으악 마이너스, 으악 마이너스. 여인의 찻잔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혹시 아기를 키우고 계신가요? 네. 아, 네. 제 딸이에요.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미 설아는 제 딸이었으니까요.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작년 겨울에 이곳에 온 아이 맞나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설아를 데려가려고 온 건가?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저는 그 아이의 할머니입니다. 제스민차 향이 찻집 안을 가득 메웠지만 저는 그 향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죠. 증명할 수 있어요. 아이 왼쪽 발목에 작은 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안 유전이죠. 맞았습니다. 설아 발목엔 정말 까만 점이 있었어요. 왜 이제 오신 거죠?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여인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제 며느리가 작년 겨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은 그 충격으로 실종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며느리가 죽기 전에 아이를 어디론가 맡겼다는 말만 남기고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 안엔 할머니의 슬픔이 가득했어요. 전국을 다 뒤졌어요. 보육원, 아동센터, 경찰서. 그러다 이 동네 사람들이 찻집에 아기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데려가시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어요. 그런데 여인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네. 그 아이를 계속 키워주세요. 제가 양육비는 모두 대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여인은 찻잔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말을 이었어요. 저희 집안은 복잡해요. 재산 문제도 있고 친척들의 욕심도. 지금 그 아이를 데려가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평범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겠죠. 그럼에도 친할머니가 뭡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그 아이를 돌본 당신이 진짜 엄마예요. 여인은 봉투를 하나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매달 이 계좌로 돈을 보내겠습니다. 아이한테는 제 존재를 숨겨주세요. 그저 가끔 멀리서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도 따라 울었어요. 알겠습니다. 설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설아, 예쁜 이름이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넉넉한 금액이었지만 저는 설아에게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저금했어요. 언젠가 설아가 알게 될 그날을 위해서요. 시간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설아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처음 엄마라고 또렷하게 부르던 날, 유치원 입학식 날. 모든 순간이 보석처럼 빛났죠. 가끔 찻집에 그 여인이 왔습니다. 늘 구석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설아를 지켜봤어요. 설아가 저 할머니 누구예요? 하면 단골 손님이야라고 둘러댔죠. 어느덧 설아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반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나는 왜 아빠가 없어? 언젠가는 올 질문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설아야,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언제 돌아가신 거야?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설아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괜찮아.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가 최고야.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마음이 예쁜 걸까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어느 날 설아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거였죠. 엄마, 나 화가가 될래. 그래, 우리 설아는 뭐든 될 수 있어. 그날 저녁 찻집에 그 여인이 왔습니다. 설아의 상장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술 쪽에 재능이 있거든요. 역시. 그녀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설아는 중학생이 되었고 저는 머리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도 많이 늙었죠.
하지만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은 찻집을 찾았습니다. 설아가 참 잘 자랐네요. 네, 다 할머님 덕분이죠. 아니에요. 당신이 진짜 엄마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녀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설아한테 다 말할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설아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10년 전 그 겨울의 눈처럼 하얗고 아름답게요. 설아의 밝은 웃음소리가 2층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만난 건 내 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비록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는 분명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요. 10년이 더 흐른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찻집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어요. 설아는 학교에 가고 찻집엔 저 혼자였죠. 장마철엔 늘 손님이 뜸했습니다. 우산을 쓰고 일부러 찻집까지 오는 사람이 드물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오가 막 지났을 무렵 한 남자가 찻집 앞에 서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흠뻑 맞고 있었죠. 검은색 낡은 점퍼에 청바지, 어깨까지 내려온 긴 머리는 빗물에 젖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들어오세요. 제가 문을 열고 소리쳤지만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돌처럼 굳어서 찻집을 바라보기만 했죠. 그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서 저도 모르게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러시면 감기 걸려요. 일단 들어오세요. 남자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아직도 찻집을 하시는군요. 네, 저를 아세요? 10년 전. 아니, 정확히는 10년하고도 6개월 전. 제가 여기 아기를 놓고 갔습니다. 우산이 제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빗물이 제 얼굴을 때렸지만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제가 설아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남자를 찻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수건을 건네고 뜨거운 차를 준비했죠. 손이 떨려서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죠. 아내는 즉사했고 저는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갔지만 기억을 잃었어요. 10년 동안 제가 누군지도 가족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요양원에서 빈 껍데기처럼 살았죠. 그러다 2달 전 갑자기 기억이 돌아왔어요. 딸이 있었다는 것도. 그래서 이제 와서 설아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하며 키웠는데 이제 와서? 아니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압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저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요. 제 딸이 어떻게 자랐는지, 행복한지. 설아는 제 딸이에요.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10년을 함께 했어요.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가끔 이 찻집에 와서 차 한 잔 마시게 해주세요. 멀리서라도 설아를 볼 수 있게. 그의 간절한 눈빛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됩니다. 설아가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말 안 걸게요. 그냥 손님인 척 할게요. 제발,
무릎을 꿇으려는 그를 제가 막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일단 오늘은 가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남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를 하나 건넸어요.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그 남자는 매일 찻집에 왔습니다. 항상 구석자리에 앉아 차를 한 잔 시키고는 책을 읽는 척 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늘 설아에게 향해 있었죠. 설아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 숙제하는 시간, 친구들과 수다 떠는 시간. 엄마, 저 아저씨 매일 오네? 뭐 하는 사람이야? 그냥 동네 분이야. 조용히 책 읽는 걸 좋아하시나 봐. 근데 나를 자꾸 쳐다봐. 좀 이상해. 설아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가 떠나기 전에 제가 다가갔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설아가 눈치채면.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그런데 설아가 초콜릿 좋아하나요? 네. 왜 그걸? 남자는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꺼냈습니다. 설아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였어요.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이 초콜릿을 참 좋아했거든요. 혹시나 해서. 설아가 좋아해요. 하지만 직접 주시면 안 돼요. 알아요. 그냥 카운터에 놓고 갈게요. 손님이 두고 간 거라고 해주세요. 그 후로도 남자는 매일 작은 선물을 두고 갔습니다. 초콜릿, 예쁜 펜, 스티커, 모두 설아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죠. 어느 날 설아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남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죠. 그때 설아의 크레파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자가 반사적으로 일어나 주우려다가 제 눈과 마주치고는 다시 앉았어요. 설아가 크레파스를 주우러 그쪽으로 갔을 때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손을 꽉 주먹 쥐고 참는 모습이 왜 그리 가슴 아팠을까요? 아저씨, 혹시 울어요? 설아가 남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가서. 손수건 필요해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설아가 제게 와서 손수건을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남자에게 건넸죠. 고맙구나.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 왜 맨날 혼자 오세요? 가족은 없어요? 응, 혼자야. 그럼 외롭겠다. 저도 아빠가 없어서 가끔 외로운데.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못 봤어요. 벌써 다시 그림 그리러 돌아갔거든요. 그날 밤 남자가 떠나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설아가 정말 잘 자랐네요. 착하고 예쁘고. 당신이 버렸잖아요. 제 말이 너무 차가웠나요? 남자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아내도 죽고 저도 정신이 나가서 이유가 뭐든 설아는 버려진 거예요. 한겨울에 찻집 문 앞에 평생 갚을게요. 그 죄를 평생. 남자는 비틀거리며 찻집을 나갔습니다. 빗소리가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보니 남자가 우산도 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쓸쓸해 보였을까요? 제 마음 한구석에선 연민이 일었지만 다른 한구석에선 분노가 끓었어요. 10년 동안 설아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 아픈 날 밤새 간호하고 첫 등교날 손잡고 학교까지 걸어가고 상처받을 때마다 안아주고 그 모든 순간에 그는 없었잖아요. 하지만 왜일까요? 설아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저와 똑같은 사랑을 봤어요. 자식을 향한 그 끝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요. 장마는 계속되었고 남자도 계속 왔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하지만 설아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얼굴로요. 또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설아는 20살이 되었고 저는 68배 노파가 되었죠. 세월은 참 야속하게도 제 얼굴에 주름을 새기고 머리를 하얗게 물들였지만 설아를 향한 제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해 봄, 벚꽃이 만개하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붙었어요. 설아가 찻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손에는 합격 통지서가 들려 있었죠. 서울의 명문 미술대학이었습니다. 우리 설아,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저는 설아를 꼭 껴안았어요. 그런데 설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근데 엄마, 학비가, 학비는 엄마가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통장 잔고를 떠올려 보니 한 학기 등록금도 겨우 될까 말까 한 금액이었어요. 찻집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죠. 엄마, 괜찮아요. 저 안 갈게요. 여기서 엄마 도우면서 그림 그리면 돼요. 설아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에 담긴 아쉬움을 못 본 척할 수 없었어요. 설아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까 아니면 찻집을 팔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학에서 전화가 왔어요. 익명의 후원자가 설아의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기숙사비에 생활비까지 모두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나한테. 설아도 저도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 할머니였겠죠. 20년 동안 묵묵히 지켜봐 온 그분이. 설아가 대학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따라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저 단순한 감기려니 했는데 환자분,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병원을 찾았고 일주일 뒤 결과를 들었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이미 많이 전이가 되어서 귀가 멍했어요. 앞으로 길어야 6개월이라는 의사의 말이 남의 얘기 같았죠. 설아한테 어떻게 말하지? 이제 막 대학생이 되어 날개를 펴려는데 저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오래 설아가 모르게 하기로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설아가 집에 왔어요. 엄마, 창고에 있는 여름 옷 좀 찾으려고요. 그래, 알아서 찾아. 설아가 2층 창고로 올라갔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기에 이상해서 올라가 봤더니 설아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주변엔 오래된 상자가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죠. 아기 때 사진들, 친할머니가 보낸 편지들, 그리고 설아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 엄마, 이게 다 뭐야?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설아야, 내가 버려진 아이였어? 엄마 친딸이 아니었어? 설아야, 들어봐.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 20년 동안 거짓말했으면서? 설아가 편지 하나를 들어보였어요. 친할머니가 쓴 편지였죠. 설아를 잘 부탁드립니다. 매달 양육비는 계속 보내겠습니다. 이게 뭐야? 나 돈 받고 키운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이 일기는? 오늘도 설아를 멀리서 봤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사람이 내 진짜 아빠라는 거야? 설아는 일기장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숨겼어? 너를 지키고 싶었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지금이 더 상처야. 20년 동안 속았다는 게. 설아가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급히 설아의 팔을 잡았어요. 설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그때 갑자기 심한 기침이 나왔습니다.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손바닥에 빨간 피가 묻어 나왔죠. 엄마, 엄마, 왜 이래? 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설아가 저를 부축하며 울부짖었죠. 엄마, 병원 가자. 지금 당장. 병원 응급실에서 설아는 제 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폐암 말기라는 것을요. 왜 말 안 했어요?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내가 걱정할까봐. 이제 막 대학생이 되었는데. 엄마가 이런데 대학이 무슨 소용이야. 설아는 제 손을 꼭 잡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까 그런 말해서.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잘못했지. 아니야. 엄마는 내 진짜 엄마야.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엄마는 내 진짜 엄마야. 설아가 제 품에 파고들었어요. 어린 시절처럼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죠. 엄마, 나 알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사랑해줬는지 다 알아. 혼자인 나 키우느라 결혼도 안 하고. 설아야, 그 할머니도 그 아저씨도 필요 없어.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가 내 전부야. 우리는 병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그 모든 비밀과 거짓말이 눈물로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설아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설아.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도 우리와 함께 우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설아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어린 시절 제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렸어요. 엄마, 기억나? 내가 무서워할 때마다 이 노래 불러줬잖아. 그래, 기억해. 이제는 내가 불러줄게. 엄마가 무서워하지 않게. 설아의 노래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혈연이 뭐 그리 대단한가. 진짜 가족은 함께 울고 웃으며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지. 서로의 상처를 알고 그럼에도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지. 병실 탁자 위에 놓인 설아의 스케치북이 보였어요. 거기엔 제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찻집에서 차를 우리는 제 모습이요. 그림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엄마. 가을이 깊어가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니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마치 제 생의 마지막을 축복하는 것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죠. 항암 치료를 포기한 지 2달,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졌습니다. 엄마, 물 좀 마실래요? 설아가 빨대를 제 입에 대어줬어요.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숨이 차서 한참을 헐떡여야 했죠. 설아야, 엄마가 부탁이 있어. 엄마, 말하지 마. 힘들잖아. 들어줘. 내 친아버지 말이야. 설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진실을 안 이후로 설아는 친아버지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피해자야. 사고로 아내를 잃고 기억까지 잃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설아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 은행잎이 바람에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러면 생각해 볼게. 그로부터 며칠 뒤 설아가 밖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저녁 무렵 설아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안녕하세요. 설아의 친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20년 전보다 더 늙고 초췌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죠. 설아를 바라보는 그 애틋한 눈빛. 들어오세요. 제가 말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어요. 이건 설아가 태어났을 때 심었던 나무예요. 20년 동안 키웠습니다. 작은 분재였지만 정성스럽게 가꿔진 흔적이 역력했어요. 설아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설아 덕분에 행복했어요. 제가 너무 늦었죠? 이제 와서 늦지 않았어요. 설아한테는 아직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때 설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 그 한마디에 남자의 어깨가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죠? 혼자서. 설아야, 엄마한테 들었어요. 고아원 운영하신다고. 저처럼 부모 없는 아이들 돌보신다고요. 설아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속죄하려고 그러신 거죠? 저한테 못해준 것들. 그래. 평생 속죄하며 살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이 어머니 덕분에.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친할머니였어요. 20년 동안 묵묵히 후원만 해온 그분이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어머니, 친아버지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왜? 설아가 연락했다. 다 함께 모이자고. 할머니는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왔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설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설아 덕분에 20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대신해 주셔서.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설아가 우리 셋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다 모였네요. 네 사람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기묘한 인연들이 드디어 하나로 만난 것이죠. 설아야, 이리 와. 제가 손을 내밀자 설아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오른손을 잡았죠. 할머니도요. 설아가 할머니께 손을 내밀었고 할머니가 설아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친아버지가 머뭇거리자 설아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제 왼손을 친아버지의 손 위에 포개어 주었죠. 4개의 손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설아가 말했어요. 피로 맺어지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상처 주고받았어도, 그래도 이렇게 손잡을 수 있는 게 가족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할머니도 친아버지도 울고 있었죠. 미안합니다. 모두에게 미안해요. 친아버지가 흐느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너무 늦게 용기를 냈어요. 할머니도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할 것 없어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잖아요. 설아가 우리를 다독였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어쩜 저렇게 성숙할 수 있을까요? 엄마. 설아가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나를 키웠고 할머니가 뒤에서 도왔고 아버지가 멀리서 지켜봤어요.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날 사랑했잖아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용서해요. 서로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요. 병실에 따뜻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4개의 손 위로 황금빛이 내려앉았어요. 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아야, 내가 가끔 만나러 와도 될까? 그럼요. 이제는 숨지 마세요.
당당하게 오세요. 할머니도 이제 단골 손님인 척하지 마세요. 그냥 할머니로 오세요. 설아가 할머니를 보며 웃었어요. 할머니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죠. 그래, 그러마. 이제 숨지 않을게. 저는 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설아를 부탁해요. 제가 떠나고 나면 어머니가 계신 한 절대 데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냥 곁에서 지켜만 볼게요. 아니에요. 이제는 아버지도 되어주세요. 설아한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친아버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병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병원 식당에서 사온 소박한 도시락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죠. 설아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 할머니와 아버지는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귀 기울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설아를 키우며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들려줬죠. 설아가 5살 때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뭘 그렸는데요? 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래요. 근데 아빠까지 그려놨더라고요. 없는 아빠를 상상해서. 그때 선생님이 물어봤잖아요. 아빠가 어디 계시냐고. 설아가 기억을 더듬었어요. 내가 뭐라고 했지? 하늘에 계시지만 늘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잖아.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짠한 아픔도 있었죠. 밤이 깊어가자 할머니와 친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푹 쉬세요. 또 올게요, 어머니. 두 사람이 떠나고 설아와 단둘이 남았어요. 엄마, 오늘 고마워요. 뭘? 용서하라고 해줘서, 만나보라고 해줘서, 너도 고맙다. 용기 내줘서. 설아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우리 이제 비밀 없는 거죠? 그래, 이제 없어. 그럼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물어봐. 엄마는 나 때문에 재혼 안 한 거죠? 가슴이 찡했습니다. 설아야, 미안해요, 엄마. 나 때문에. 아니야. 너 덕분에 행복했어. 정말로. 창밖에 별이 떠올랐어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죠. 그날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단단히 묶인 가족이요. 긴 회상의 바다에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듯 30년의 기억들이 제 뒤로 물러났어요. 눈앞에 젊은 여성이 다시 선명해졌죠. 설아를 닮은 그 맑은 눈동자가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가 제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할머니라는 호칭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다니. 그래, 괜찮다. 그저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추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워진 차였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이 아이가 가져온 온기 때문이겠죠. 할머니, 제가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설아 딸이구나. 우리 설아이. 네, 맞아요. 전 김수연이에요.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수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났습니다. 달빛수의 수자를 딴 것일까요? 설아다운 장명이었어요. 설아는 어떻게? 목소리가 떨려서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유방암이었는데 너무 늦게 발견했대요. 수연이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할머니를 찾으려 하셨어요. 하지만 찻집이 문을 닫았다고 들으셨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쓰셨죠.
언젠가는 전해질 거라고 믿으면서 수연이가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어요. 손때가 묻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얼마나 소중히 간직했는지 알 수 있었죠. 이게 엄마가 남기신 편지예요. 봉투를 받아든 순간 마치 설아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저 설아예요. 이 편지가 엄마 손에 닿을 때쯤이면 전 아마 구름 위에서 엄마를 내려다보고 있겠죠? 먼저 가서 죄송해요. 엄마보다 먼저 가는 불효를 저질렀네요. 하지만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어요. 사랑하며 베풀며 감사하며. 엄마, 저도 엄마가 되어 봤어요. 그리고 알았죠. 엄마가 절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 수연이를 소개할게요. 제 딸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제가 낳은 것보다 더 제 딸이에요. 엄마가 절 그렇게 키우셨듯이 저도 이 아이를 그렇게 키웠어요. 엄마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 걸었어요. 피보다 진한 사랑이 있다는 것,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달빛수가 아직 있다면 수연이에게 물려주세요. 그 아이도 알 거예요. 그곳이 단순한 찻집이 아니라 사랑이 머무는 곳이라는 걸. 엄마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할게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설아의 마지막 말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우리 설아, 끝까지 엄마를 생각했구나. 할머니, 엄마는 행복했대요. 할머니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았다고.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설아처럼 따뜻했어요. 할머니, 저한테도 이야기해 주실래요? 엄마 어렸을 때 이야기요. 저는 수연이를 바라봤습니다. 25이라고 했던가요? 설아가 저를 떠났을 때보다 더 어린 나이네요. 그래, 들려줄게. 내 엄마가 처음 우리 집에 온 날부터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겨울밤에 찾아온 작은 천사, 첫 웃음, 첫 걸음마, 그리고 수많은 첫 순간들을. 엄마가 6살 때였어. 눈사람을 만들다가 물었지. 엄마, 눈사람도 가족이 있을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눈사람 가족을 5개나 만들었단다. 엄마다워요. 늘 가족을 그리워했구나. 그래도 행복했어.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했지. 창밖을 보니 어느새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빛이 흰 눈 위에 장밋빛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할머니,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이 찻집, 제가 이어받으면 안 될까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네. 엄마가 유언처럼 남기셨어요. 달빛수를 찾으면 그곳을 이어받으라고. 누군가의 쉼터가 되어주라고. 수연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설아의 그 맑은 눈에 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너는 내 인생이 있잖니. 젊은 내가 왜 이런 작은 찻집을. 할머니, 저도 입양아예요. 수연이의 고백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엄마가 저를 5살 때 입양했어요. 버려진 저를. 엄마도 버려진 아이였으니까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겠죠? 3대가 모두 버려진 아이들이었다니. 운명이 이렇게 잔인하면서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더 이어가고 싶어요. 이 특별한 곳을.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외로운 사람들이 와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 저는 벽에 걸린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제 손에 있던 묵직한 열쇠. 이제 넘겨줄 때가 온 걸까요? 수연아. 네, 할머니. 한 가지 약속해 줄 수 있겠니? 뭐든지요.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할 것. 때론 차 한 잔이 밥 한 끼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 것. 약속할게요.
저는 일어나 벽에서 열쇠를 떼어냈습니다. 30년의 무게가 느껴지는 열쇠를 수연이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이제 내 차례야. 열쇠를 받아든 수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함께 찻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같이 간판불을 켜요. 수연이가 스위치를 올리자 달빛수 간판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눈 쌓인 거리를 포근하게 감쌌어요. 그리고 간판 아래 작은 글귀가 보였죠. 인연은 우연처럼 오고 운명이 되어 남습니다. 이 글귀, 누가 쓰신 거예요? 내 엄마야. 10살 때 학교에서 짓기 대회를 했는데 그때 쓴 문장이란다. 엄마가 10살 때, 그래, 그때부터 알았나 봐.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걸.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방눈이 우리 머리 위로 소복이 쌓였어요. 할머니, 내일부터 다시 열 거예요. 폐업이 아니라 새 시작이에요. 그래, 새로운 시작. 할머니도 자주 오실 거죠? 명예 사장님으로. 그럼 당연하지. 우리는 다시 찻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연이가 대추차를 다시 끓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르쳐 준 그대로 정성을 다해서. 할머니, 이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불 조절이 중요해. 너무 세면 맛이 써지거든. 대추 끓는 향기가 찻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향기였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가족이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3대를 이어온 이 특별한 인연. 버려졌지만 서로를 찾아낸 운명적인 만남들. 창밖에 달빛수 간판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수연이의 찻집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찻집이기도 하죠. 할머니,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요? 그럼 분명 웃고 계실 거야. 자랑스러워하면서. 밤은 깊어갔지만 찻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대추차 향기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년 전 겨울, 찻집 문 앞에 놓인 작은 보따리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질 줄은 저도 몰랐어요. 인연은 정말 우연처럼 찾아오지만 결국 운명이 되어 남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인연은 돌고 돌아서라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답니다. 달빛수는 내일도 문을 열 거예요. 수연이가 끓인 따뜻한 차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될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이곳을 찾아주신다면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우리 모두의 쉼터, 달빛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전해졌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